안녕하세요,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무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무려 기아차 인턴, 경영지원본부 인턴인데요. 경영지원본부 인턴을 많이 뽑지 않기도 하지만 이렇게 큰 회사가 상반기 전에 인턴을 뽑는 것도 놀랍지만 이게 체험형이라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공고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체험형이 아니라 체험형 같지만 체험형이 아니에요. 전환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제가 이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아차 저도 굉장히 반가운 회사죠. 제가 현대차 경영지원본부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가운 회사이기도 하고 잘 아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 꼭 보셔야 되고요.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서가 뭔지 보고 싶다. 지금 내 취준 상태가 어떤지, 내가 어떤 기업에 갈 수 있는지, 내 자소 상태가 어떤지 명확히 판단하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취업 상담하면서 100%다 날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공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이제 굉장히 반가운 사진인데, 기아 360이라고 이제 기아에서 이제 국내 사업 쪽에서는 랜드마크 같은 곳이니까 혹시 이제 지원하기 전에 한번, 특히 면접 보기 전에는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게 왜 지금 체험형 인턴이지만 괜찮은 거냐면, 인사, 총무 이런 게 대기업에서 최근 인턴으로 잘 뜨지 않아요. 신입 공고도 많이 없지만 인턴으로 잘 뜨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아차 같이 네임밸류 있는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제 이력서에 이 스펙이 되죠. 타 회사 입사 지원에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스펙이 되겠죠. 기아차 본사에서 인턴을 했어? 일단 그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체험형이지만 사실상 채용 연계형처럼 진행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게 2개월 인턴이라고 돼 있는데 평가를 통해서 4개월로 연장되게 되면은 서류 전형 문제. 또 한 번 근데 연장이 또 돼. 6개월까지 연장되게 되면은 1차 면접까지 문제예요. 이거는 사실상 전환형 인턴하고 똑같죠. 왜냐면 전환형 인턴도 인턴 후에 최종 면접을 한번 보고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최종 면접 봐도 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똑같은 거고 꼭 지원하셔야 되겠죠. 자, 기아차는 이제 1999년에 저 현대차 그룹에 편입됐고 이제 2021년에 역대 처음으로 현대차를 넘고 국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어요. 디자인 경영하면서 이제 멋있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공고를 볼게요. 직무가 이제 인재 채용, 그리고 이제 글로벌 조직 문화 활동, 비즈니스 지원 이렇게 세 직무로 채용되는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채용, 조직 문화, 총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양재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말씀드렸듯이 2개월씩 연장이 되는데 인턴이, 근데 연장될 때마다 채용 관련된 혜택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급여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뭐 참신한 전형을 만든 것 같아요. 자, 자소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소서는 직무마다 다르니까 저 직무별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게요. 먼저 인재채용. 인재채용 분야에 이제 700, 700, 500인데 첫 번째는 700자. 기하 및 지원 직무 관련한 역량, 관심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자분의 소개해주는 항목입니다. 자, 지원 직무 관련된 역량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1차적으로는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에 의한 전문성을 풀어내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그런 게 없어. 없을 수도 있죠. 내가 채용 관련된 업무를 언제 해봤겠어. 중고 신입이 아니고서는.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등의 캐릭터적인 역량 중 한 가지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먼저 직무와 관련된 직접 관련 있는 경험을 살펴보면은 일단 중고 신입 경험이 우선적이겠죠. 내가 딴 데서 일해봤던 경험. 요즘 중고 신입이 제가 뭐 대표할 만한 기업 채용 담당자들하고 다 모임을 통해서 얘기를 해봐도 다들 하는 얘기가 경영진에서 대놓고 중고 신입 뽑으라고 한다. 이런 부분이죠. 중고 신입 경험 넣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공모전, 대외 활동, 관련 과목 수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작성하면서 그러한 경험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풀어내면 됩니다. 자, 나열이지만 나열 느낌이 나지 않게끔 풀어내야 돼요. 자, 저희 꽃보다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입이 떡 벌어질 만한 너무 멋있는 경력 기술을 다들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었던 경력 기술의 워딩이나 협상력 향상 경험을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그러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면 캐릭터적인 역량 하나를 선정해서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하면 되는데,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이제 상황 제시, 문제점, 해당 문제 겪으면 얻게 된 역량의 순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다만 이제 아래 항목에 또 이제 캐릭터적인 역량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래 항목에 선정할 역량과 겹치지 않게 풀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기여의 가치와 행동, 두 번째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관련된 본인의 경험, 사례를 소개해 주는 항목인데요. 이것도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이에요. 제 꽃보다집 학생 같은 경우에는 취업할 때 굉장히 편리하도록 마스터 자소를 만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함께 더 멀리 나갑니다를 선택하면은 이제 저희 마스터 자소서에서 갈등을 주제했던 경험을 넣으면 되고,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를 선택하면은 아마 살면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으면 괜찮게 맞춰져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자, 마지막. 기아의 다양한 홍보 채널 중 한 가지를 택하여 채널의 개선점을 제안해 주세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명확하게 무슨 어떤 가이드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특정 다수가 보는 거기도 하고 저도 컨설팅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이러한 글을 작성하는 플로우는
일단 한 가지를 선정해요. 선정한 다음에 선정 이유를 간략하게 작성해야 돼요. "내가 이런 채널을 선정했는데 그 선정한 이유는 뭐다."라고 얘기를 해야 글이 고급스러워지고요. 그런 다음에 바로 개선점을 적기보다는 기아의 해당 채널의 장점을 살짝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느낌으로 가는 게 정반합 굉장히 멋있게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글을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흡입력 있게 만듭니다. 자 그렇게 개선점을 작성하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글로벌 조직 문화 이거는 인제 300, 500, 500 인데 기아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 및 이루고 싶은 목표를 300자 이내로 기술한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한 항목이에요. 그런데 인제 300자밖에 안 되잖아요. 원래는 지원 동기는 왜 해당 기업인지 왜 해당 직무인지를 같이 풀어내야 되는데 300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업 지원 동기만 적는 거예요. "기아차에 이런 부분에 함께하고 싶어서 인제 지원하였습니다."라고 한 문장 정도 풀어내고 그 후에 더 중요한 게 인제 입사 후 포부죠. 입사 후 포부인데 이것도 간단하게 그냥 직무 중심의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제 기아차에 글로벌 조직 문화의 부서에 입사한 후 이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이트를 쌓아나가서 저런 부분까지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라는 흐름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자 짧은 분량이지만 입사 후 포부 안에 조직 문화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명확하게 녹여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항목 이거는 기아의 가치와 행동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관련된 본인의 경험 사례를 소개해 주는 항목인데요. 자 관련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는 항목이에요. 이제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제시하고 그리고 인제 상황에서 생긴 문제점을 명확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작성하는 건데 문제점이 명확한 게 글의 포인트예요. 이게 도움닫기예요. 문제점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본인이 그 뒤에 뭘 하더라도 그냥 섀도우 복싱이 되죠. 명확하지 않다. 흡입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포인트고 저희 꽃보다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제 컨설팅을 통해서 마스터 자소를 굉장히 멋지게 만들었는데 인제 거기서 함께 더 멀리 나갑니다를 선택하여 만든다면은 저희 마트 자소서에서 갈등을 중재했던 경험을 풀어내도 괜찮고 그리고 과감히 한계에 도전합니다를 선택하면은 마트 자소서에서 삶에서 힘들었던 경험을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500 자인데 다양한 배경 경험을 가진 멤버들과 협업을 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했던 경험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관련 경험을 스토리텔링 항목이죠. 바로 이 항목처럼 경험을 선정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항목인데 협업 경험이잖아요. 다만 이제 해당 항목은 이제 단순히 아이디어를 내서 갈등사를 해결했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겠죠. 그럴 거면 아이디어를 냈던 경험을 쓰라고 하겠지 왜 협업했던 경험을 쓰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 상황을 명확하게 제시한 다음에 해당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발휘해서 해결했다는 방향으로 풀어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인제 비즈니스 지원인데 비즈니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제 700, 700, 700인데 첫 번째는 지원 직무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험을 자세히 서술하고 해당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700자 이내로 작성하는 항목인데요. 이거 700자에 인제 입사 후 포부 부분까지 뭐 인턴이니까 입사 후 포부라는 게 뭐 거창하지 않겠지만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경험이 뭐가 있을까요? 중고신입이면은 중고신입 경험, 그리고 아니면 인턴 등 직무 수행 경험, 관련 공모전, 대외 활동, 관련 과목 수강 등을 풀어내고서 이러한 경험들을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내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인사이트와 전문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작성하면 되고 저희 꽃보다칩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인제 컨설팅을 통해서 인제 만든 경력 필서 굉장히 멋있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인제 워딩을 활용해서 작성하면 되고요. 그리고 인제 이러한 경험에서 향상시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본인의 직무 중심, 비즈니스 지원 직무 중심의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나의 어떤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커리어 플랜을 풀어내면 됩니다. 자, 여기가 인제 여러분들이 입사 후 부분에서 비즈니스 지원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인제 장단점인데 장단점 700자. 장단점 경우에는 인제 장점을 관련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하고 자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을 똑같은 분량으로 적으면 글이 멋이 없어요. 뭔가 하나에 집중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잘났다는 얘기에 입증할 만한 경험을 적는 게 좋죠. 내가 못났다는 걸 입증하는 경험은 되게 웃기잖아요. 좀 말 자체가 글 자체가 포인트가 되게 이상해진다. 그래서 장점을 관련 경험과 함께 스토리텔링을 하고 단점의 경우에는 관련 경험 없이 개선 의지와 함께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장점을 선정할 때는 여러분들이 성실함, 긍정적인 같은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비즈니스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만한 뭐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역량, 추진력, 세심함 같은 걸 풀어내는 게 좋고요. 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의 효과적인 방법은 상황을 바로 명백하게 제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제 상황을 제시한 다음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돼요. 문제점이 없이 글이 적혀 있으면은 이 글을 읽을 흡입력이 있다, 포인트가 없다, 도움닫기가 안 된다, 읽을 가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발휘하고 얻게 된 역량을 풀어내면 된다. 그 단점은 인제 단점을 간략하게 만들고서 그런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 중인지를 작성하면 돼요. 자 마지막 이번 기아 인턴십을 통해서 경험하고 싶거나 기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항목인데요. 인턴십을 통해서 기대하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본인의 업무에 대한 관심도를
명확하게 만들고 싶다는 흐름을 풀어내면 돼요. 인턴이잖아. 여기서 뭐 내가 뭐 쭉쭉 무슨 뭐 10년 차 일할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도를 되게 명확하게 적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인제 관심도를 전문성으로 구현화한다. 구체화시킨다는 방향으로 풀어내면 좋습니다. 그게 인턴으로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죠. 그리고 작성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지원 직무인 비즈니스 지원 업무 중 특히 경험해 보고 싶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 이유까지 작성한다면은 직무에 대한 관심도를 내가 굉장히 어필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기아차 채용 공고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 쓴 자소하고 경위 교수를 보면서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취업 상담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면 제가 쓴 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직무 설정, 취업 방향성 설정, 지금 대체 뭐가 잘못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내 자소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기업 갈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의 단편적인 어떤 지식들을 제가 다 모아서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취업에 대한 궁금증이 100% 사라지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인제 얼굴을 대면하면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고요. 기아차 저한테 굉장히 인연이 많은 회사인데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인연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